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9월 5일에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 저는 사실 이제 손해평가사 말고 이제 다음 자격증, 앞으로 또 계속 자격증을 올리는 것들을 제가 올릴까 싶어서 다음 자격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저도 다음 자격증을 공부를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해보고 이제 시험을 다 쳐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사를 공부를 할 때 맨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녹화하게 됐고요. 이제 손해평가사를 입문, 이제 내년에 2021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손해평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스크립트를 좀 짜봤고요. 그래서 영상을 스킵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뭐 길지 않은 영상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궁금증이 조금 더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손해평가사 준비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사를 일단 준비를 하려면은 시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겠죠? 일단 첫 번째 1차 시험을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보는 방식은 이제 국가 자격증이 보통 동의를 하죠. 근데 여기서 손해평가사 부분에는 원래는 다른 자격증들은 실기가 있는 자격증들이 있어요. 근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없다라는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고요. 1차 같은 경우는 뭐 독학을 해도 되는 거를 1차는 독학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는 뭐 독학이나 인강이나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 사실 이 세 가지 방법이 뭐 전부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독학을 할 수 있나 아니면 인강을 봐야 하나 그리고 유튜브를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라는 고민들이 있으실까봐 제가 오늘 한번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준비 기간은 보통 뭐 일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뭐 1년에서 1년 정도 보통 이제 커뮤니티를 보면은 많이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1년 준비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난이도 없는 시험도 아니지만 오히려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짧고 굵게 준비를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준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준은 3에서 6개월 잡았는데 3개월은 공부만 하실 수 있는 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최소 뭐 7시간에서 8시간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요. 6개월은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에 죄송합니다. 자, 직장을 다니면서 하루 뭐 4시간에서 5시간까지는 솔직히 좀 오바고 제 생각엔 2~3시간 정도씩 6개월만 하면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험 주기 같은 경우가 이제 1년에 1회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분들은 사실 더 기간을 미리 준비를 하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최소 3개월이면 하루에 7, 8시간 할 자신이 있다 라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1차, 2차를 다 준비하는데 총 3개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7시간, 8시간 공부를 할 수는 없었어요. 저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좀 독하게 잠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5시간씩은 꼬박꼬박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넉넉 잡아서 7시간, 8시간 이제 꼬박꼬박 하신다는 가정하에 3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준비 방법 보겠습니다. 일단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으로 이제 총 3과목이 객관식으로 되어 있고요. 한 과목당 이제 60점 이상 그리고 40점 이하는 꽈락으로 불합격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단답형이랑 서술형 이제 5문제, 서술형 5문제 되어 있는데 단답형은 다 5점짜리인데 서술형이 이제 뭐 15점이 보통 기준이기 때문에 서술형 사실 4개만 맞으면 5개 중에 4개만 맞으면 합격이지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4개를 맞추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뭐 5점을 노리는 방법도 좋고 이거는 뭐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일단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객관식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는 25문제
25문제 맞습니다. 25문제가 한 과목당 나오고 총 75문제를 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학이냐 인강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가장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학 가능한가요? 자, 저도 사실 맨 처음에 시험 준비를 할 때 제일 고민이 많이 됐어요. 독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1차 때는 그냥 뭐 커뮤니티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독학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독학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아예 없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공부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석사까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약간 저만의 공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늘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일단 기출문제집을 구매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기출문제집을 뽑습니다. 이거는 뭐 2015년부터 이제 2020년도까지 총 6회 기출문제집이 이제 시중에 나올 거예요. 그거를 가서 1차 나오는 기출문제를 그냥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고요. 하루에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정도 했습니다. 1차 할 때는. 그 2주 정도 지나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저는 사실 시험을 봤습니다. 하루에 4시간, 2주면은 68시간 정도 공부를 한 거죠. 이러고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합격이 다행히도 되어가지고 제가 1차 때는 사실 무조건 독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공부 이제 디테일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디테일을 보기 전에 1차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하루에 4시간씩 2주 정도 했고요. 2주 다 아니었고 솔직히 한 주말은 쉬었습니다. 한 10일 정도 했으니까 사실은 한 60시간 정도 공부를 했네요. 자, 이런 거는 저는 기출문제집 하나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는 사실 저는 인터넷 강의를 보기도 하고 커뮤니티 자료를 많이 찾아보기도 찾았는데 사실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독학 가능합니다. 독학이 가능하지만 내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터넷 강의 일단 2차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은 1과목, 2과목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1과목에 나오는 부분들은 1차 시험 공부랑 똑같아요. 그냥 인강을 봐도 읽어주는 게 답니다. 읽어주는 게 다고 그냥 텍스트가 전부입니다. 텍스트가 전부기 때문에 사실 1과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독학이 가능해요. 근데 2과목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도 있고 좀 이해가 요하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건데 2차도 어쨌든 독학은 가능하다. 그래서 독학, 저 같은 경우는 2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요. 최소 5시간씩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으로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자, 한 300에서 400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인강 뭐 단기 코스 책 뭐 이런 거 다 공부를 했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인강을 잘못 선택하면은 저처럼 돼요. 저는 한 일주일 남았을 때 부랴부랴 다시 공부한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인터넷 강의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인터넷 강의를 잘못 보면은 굉장히 큰 실수가 있습니다. 그 업데이트가 안 되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2차는 업무 방법서라는 게 있어요. 업무 방법서, 이제 업방이라고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업방, 농협금융원에서 제공해주는 업무 방법서에서 2차 시험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자료가 계속 이제 농금원에 올라오는데 인터넷 강의에서 사실 반영을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영상을 찍어 놓고 파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강의를 볼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 가장 궁금하신 독학, 인강, 유튜브 이 세 개의 공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차 독학 방법은 3개 과목에서 평균 60점, 꽈락 40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략을 먼저 세우시는 거는 1과목 80점, 2과목 80점, 3과목 40점. 왜냐? 1과목, 2과목이 법과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 법을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대로 무조건 달달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3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 관련된 이런 막 농산물의 명칭, 병, 그리고 뭐 박테리아 이름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3과목이 오히려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우리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엽경체류에 따라서 우리가 뭐 채소를 분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3과목은 꽈락을 목표로 하시고 1, 2과목에서 많은 분들이 고득점을 받으세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1, 2과목을 집중해서 평균을 올려서 3과목은 꽈락만 면제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합격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을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무식하게 공부했어요. 2주 동안 매일 썼습니다. 그냥 1, 2, 3과목 시험 범위를 그냥 정말 필사를 했어요. 그냥 노트를 펴놓고 계속 썼습니다. 딱 2번 정도 쓰시면은 감이 옵니다. 그리고 1일 1회씩 정독을 했더니 저는 합격을 했습니다. 이걸로만 충분해요. 그 이상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1과목에서는 특히 1차 과목에서는 시간 낭비를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딱 2주 공부하시고 바로 2차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합격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보다는 딱 2번 정도 필사를 해보시면은 필사가 힘들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정말 확실하게 1차를 붙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험 범위를 2번 정도만 필사를 하시고 남는 시간 동안 시험 보기 전까지 한 번씩만 읽으시면은 공부가 충분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2차가 중요하죠. 2차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먼저 2개의 과목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평균 60점 합격이고요. 한 과목이 꽈랑 40점 이하 나오면은 이제 불합격이 되는 거고요. 자, 전략은 100점 만점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1과목 80점, 2과목 80점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과목은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오히려 멘붕입니다. 근데 계산 문제, 수학 공부랑 수학이라는 게 공식을 계속 공부를 하시다, 계속 공식으로 몇 번 푸시다 보면은 그냥 이게 손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되면 이 과목이 더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맨 처음에 공부하면 사실 이 과목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포기하고 싶은데 딱 그 고비 한 번만 넘겨주시면은 이 과목은 오히려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020년 6회 시험에는 계산 문제가 많이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아쉬웠어요. 그렇게 되니까 충분히 하시면 되고 1과목은 말 그대로 텍스트 싸움이니까 달달 외워주는 암기 방법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2차 어떻게 공부를 했냐. 자, 전략, 첫 번째 전략. 1과목 무조건 1일 1회 정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독이라는 거예요. 정독 한 번 하면은 1시간은 넘습니다. 정독, 그렇기 때문에 정독이라는 게 글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읽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독 이 1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정독을 하시면서 이제 남는 뭐 1시간이나 남는 시간 동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업무 방법서를 한번 이해가 안 돼도 정독을 해보시면은 반복되는 패턴이 나와요. 반복되는 사항들을 묶어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2차에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뭐 보상하는 손해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상하는 손해는 그러니까 그 작물, 농작물에 대한 보상하는 손해가 뭐가 있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다 똑같아요. 뭐 파, 무, 뭐 대추 이런 것들이 공식이 있어요. 그 동일한 계속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번에 묶어서 정리를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카페, 인터넷 강의를 보면은 정리를 많이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묶어서 정리를 해 봤느냐가 1과목에서는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드리면은 2차에서 1과목을 공부하실 때는 중복되는 내용, 반복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찾아서 정리를 묶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스스로 해본다는 게 중요하고 그게 될 때까지 일단은 1일 1회 꼭 정독을 한다라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과목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더 마찬가지로 1일 1회 정독을 해주셔야 되는 게 텍스트가 아예 없진 않습니다.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농작물이 피해가 입었을 때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단답형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막 숫자, 뭐 파종 시기가 11월 20일 이전 이후 막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텍스트에 대해서 중요하게 용어 위주로 많이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용어 위주로 많이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계산 문제가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카페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카페나 책에서 이용을 하죠. 그 기출문제들이 나온 것들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절대 바로 못 푸시거든요. 답안지를 보고 푸세요. 자, 첫 번째, 그냥 푼다, 그냥 본다.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답지를 본다, 그리고 푼다, 그리고 틀렸을 거예요. 또 답지를 본다, 그리고 또 푼다, 그리고 또 답지를 본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은 나중에는 그냥 풀어집니다. 이게 외워서 풀어져요. 왜냐면 계산을 사실 계산기를 두드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풀어집니다. 왜냐? 한 5번 풀어봤으니까 이제 숫자가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럴 때까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유형을 늘려나가시면서 계산은 계속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2차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것만 이겨내시면 돼요. 자, 이게 독학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제가 100%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무조건 합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근데 나는 인강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인강 잘못 고르시면 1년 날립니다. 제가 선택했던 인터넷 강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선택했던 인터넷 강의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좀 불법일 수도 있어서 이거는 커뮤니티 카페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검색하세요. 검색, 질문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이 답변으로 달아주세요. 어디는 걸으세요 라는 게 이미 대중에서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꼭 인강을 보실 분들은 고르세요. 그리고 고르실 때 내가 선택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업무 방법서,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 방법서는 2차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2차 시험 범위가 업무 방법서거든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부분을 잘 반영을 했는지, 강사가 헛소리를 하지 않는지 확인을 꼭 검색을 해서 정보 자료를 많이 모으셔야 돼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뭔가 상법에 위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강이 중요한 거, 제가 1년 날린 이유가 있어요. 약관, 요번 2020년 시험에서 처음으로 약관 부분이 나왔습니다. 약관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근데 정말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약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약관에서 20점이나 나왔습니다,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좀 충격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관을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기 때문에 20점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약관을 찝어주는 곳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인강을 보기는 봤지만 약관을 찝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쩌겠습니까? 제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1년을 다행히도 뭐 제가 불합격의 점수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1년을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 꼭 커뮤니티, 사람들이 많이 보는 인터넷 강의가 정말 그래도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강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을 위해서 인강을 보실 필요는 없고요. 2차를 위해서 이제 인강을 많이 보시는데 1과목 경우는 그냥 사실 읽어주는 게 다예요. 텍스트, 문자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이제 보신다기보다는 저는 2과목에서 인터넷 강의를 필요 하시는 분들이 2차인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유튜브로 공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독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업무 방법서를 꼭 참조를 해보세요. 유튜브에서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 거를 보면은 업무 방법서와 다른 내용들을 가끔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튜브는 그나마 업데이트 반영이 좀 빠른 편이에요. 왜냐, 영상을 올리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방법서를 꼭 참조를 하면서 같이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유튜브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유튜브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데 유튜브는 참고하는 겁니다. 참고. 업무 방법서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내용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딱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낙엽률에 따른 아직도 기억나요. 인정 피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맥스 A 값이라고 설명을 한대요. 근데 이 공식을 보니까 1.0125 곱하기 낙엽률에 빼기 0.0014 곱하기 경과일수라고 합니다. 그럼 소수점 땡땡땡땡이 나와요. 자, 이게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0.115는 뭐고 0.0014는 뭐냐, 그리고 맥스 A는 무엇이냐
라는 거를 단순 암기로만 외우기는 사실 인간이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 유튜브를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유튜브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인터넷 강의보다 더 설명이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더 추가로 하실 거는 카페로 내용을 보시면 더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를 공부를 하실 때는 유튜브로만 절대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 유튜브는 참고하시면서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게 있을 때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있나? 라고 검색을 해서 보세요. 그리고 가장 최신에 올라온 유튜브의 영상을 보실수록 좀 더 맞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걸 보고 이해를 하고 업무 방법서에 있는 숫자나 명칭을 외우시면 돼요. 유튜브는 이해의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같은 내용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저도 많이 궁금했었던 건데, 손해평가사 이제 시험 안 냅니다. 시험 보러 갈 때 뭘 준비해야 되나, 뭘 가지고 가야 되나, 가면 어떻게 진행이 되나 라는 내용이 사실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신분증 수험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신분증 수험표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당연히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근데 수험표는 없어도 돼요. 근데 없으면 좀 눈치가 보여요. 왜냐면 수험 번호가 칠판에, 학교 칠판에 이렇게 있어요. 본인의 수험 번호가. 근데 모르면은 가서 수험표 번호를 제가 수험표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말씀드리면 다 조회를 해주시는데, 좀 약간 괜히 눈치 보이죠. 시험 봐야 되는데 막 신경 쓰이고 가슴도 막, 아,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괜히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1차 때는 컴퓨터용 사인펜 하나만 필요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계를 챙겨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계를 챙겨간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안 했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시험에 대해서 불안하다, 시간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겠다 라는 거죠. 근데 사실 1차에서 내가 합격을 했냐 안 했냐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시험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라는 거예요. 보고 사실 고민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 라고 볼 만한 문제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봤을 때, 아, 이건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사지선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면 알아요. 근데 모르는 것들은 사실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하신 거죠. 그럼 본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때는 검은펜과 계산기만 있으면 됩니다. 계산기 정말 중요하고요. 계산기 쓰는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숫자 보고 누르면 되는데 뭐 연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뭐 연습해야지 막 이러면서 시간 낭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약간 인터넷 강의의 폐해인 것 같아요. 뭔가 막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계산기를 연습해야 될 만큼 계산기 누르는 법 모르는 사람이 시험을 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는 그냥 준비만 해서, 그리고 공부를 하시면서 어차피 계산기는 계속 연습을 하시게 돼요. 따로 연습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검은색 펜을 챙겨가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시험 문제에 펜으로 써야 되고, 다른 색깔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용 사인펜이 필요 없다라는 거, OMR 문제 체크할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시험 시간은 총 120분입니다. 2시간이고요. 저는 70분이 걸렸습니다. 다 푸는데 70분이 걸렸어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시계를 챙겨가라, 아니면은 시험 문제 푸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70분 걸렸는데 공부를 뭐 엄청 잘해서 많이 해서 70분 걸렸다라기보다는, 저는 모르는 문제는 그냥 고민하지 않고 넘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아예 안 했고요. 고민 없이 풀 수 있는 부분들만 풀고 답안지에 옮겨 적었더니 7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는 가져가도 되거든요. 근데 문제지에 답을 쓰고 답안지에 옮기기에는 부족한 게, 2차는 계산식이 있죠. 그리고 또 그거를 옮길 필요가 없이 답안지에 사실 바로 적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중요하지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저는 또 고민한다고 풀 수 있는 문제 안 나왔다라는 이 내용이 뭐냐면은 모르는 거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는 사실 아예 쓸 수가 없는 게 서술형과 단답형이기 때문에, 안 풀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은 부분도 있고, 아는 거는 빨리 풀고 넘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뭐 남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억하는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었던 것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지 못했던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제가 아는 부분 선에서는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사실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아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11월 18일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가봐야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새로운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해평가사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뭐 피드백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은 제가 또 요번 2021년 손해평가사 업무 방법서를 보고 이제 뭐 영상을 제가 추가로 업데이트를 하던가 그렇게 할 수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를 공부하시는 분들 독학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1차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바뀌긴 하는데 들쑥날쑥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셔도 사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저도 1차를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2021년이 되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손해평가사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일을 하시면서 노후 준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시작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나이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준비를 하셔도 정말 충분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 정말 어디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오는 얘기지만, 의지만 있으면은 시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시작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냥 책이 있으시면 한 번 정도 훑어보는 정도로만 하셔도 내년에 동차 합격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 그리고 이 시험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겐 생소한 문제, 생소한 시험이다라는 개념을 오히려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영상을 많이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2차를 공부할 때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